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초급반 4조 김태희, 조경모, 한용진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파트는 카운트 기반의 단어 표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양한 단어의 표현 방법, bag of words, 문서 단어 행렬, TF, IDF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단어의 표현 방법은 크게 국소 표현과 이산 표현으로 나뉩니다. 그중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볼 카운트 기반의 단어 표현은 국소 표현의 하위 항목입니다. 앞선 페이지에서 단원 표현은 크게 국소 표현과 분산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국소 표현과 분산 표현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소 표현이란 단어 자체만 보고 특정 값을 매핑하여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며 이산 표현 방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퍼피, 러블리, 큐트라는 단어가 있을 때 퍼피는 1, 러블리는 2, 큐트는 3 이렇게 각 단어의 단순히 숫자를 매핑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분산 표현은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 주변을 참고해서 단어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하며 연속 표현 방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앞선 앞과 같은 예제로 설명드리자면 퍼피라는 단어 근처에는 주로 큐트, 러블리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퍼피라는 단어는 큐트, 러블리한 느낌이다 라고 단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카운트 기반의 단어 표현 중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은 bag of words입니다. bag of words는 단어들의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단어의 출현 빈도만 고려해 텍스트를 수치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 아래 그림과 같이 텍스트 데이터가 있을 때 이를 단어 단위로 나누어 가방에 담고 가방 안의 단어를 각 단어의 출현 빈도로 수치화시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bag of words를 만드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장 내에 각 단어들의 고유한 정수 인덱스를 부여합니다. 그 다음 각 인덱스의 위치에 단어 토큰의 등장 횟수를 기록한 벡터를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The man like the girl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를 단어 기준으로 끊어 the는 0, man은 1, like는 2, girl은 3번 인덱스를 부여합니다. 그 위치에 문장에서 각 단어의 등장 횟수를 기록한 벡터를 생성하면 이 벡터가 저희가 만들려는 bag of words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bag of words를 만드는 과정을 한국어 예제를 이용한 코드로 더욱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문장에서 단어를 끊을 때 형태소 단위로 끊을 것이기 때문에 Python OKT 라이브러리를 사용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build bag of words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문서를 입력으로 받아서 bag of words를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는 크게 세 가지의 순서를 거쳐 bag of words를 만듭니다. 먼저 문장의 온점을 제거하고 형태소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 후 월드 투 인덱스 딕셔너리에 각 단어, 즉 형태소별 인덱스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ag of words의 각 단어별 출현 빈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실제 문장이 들어왔을 때 bag of words가 어떻게 출력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가지 문장에 전 슬라이드에서 만든 build bag of words 함수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먼저 문서 1,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과 소비자가 느끼는 물가 상승률은 다르다. 이 문장을 함수에 적용한 결과를 보시면 보카뷸러리에서는 형태소로 나누어진 단어별 인덱스가 표기되어 있고 bag of words 벡터에는 각 인덱스별 단어의 출현 빈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정부라는 단어가 한 번 나왔기 때문에 bag of words에서 1로 나와 있고 가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 있기 때문에 bag of words에는 2로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2, 소비자는 주로 소비하는 상품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을 느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문장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bag of words로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문장을 합쳐서 bag of words를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앞선 문서 1과 문서 2를 합쳐 문서 3으로 만든 후 bag of words를 만들어 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장이 합쳐져서 bag of words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단어 인덱스와 출현 빈도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는 직접 build backwards 함수를 만들어서 backwards를 생성하였습니다. 하지만 scikit-learn의 count 벡터라이저를 이용하면 영어 문서의 경우 전보다 더 간편하게 backwards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You know I want your love because I love you 라는 문장을 count 벡터라이저의 fit transform을 이용하여 적용하고 이를 to array를 이용해 array로 만들면 생성된 backwards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count 벡터라이저의 보카뷸러리를 출력하면 각 단어의 인덱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보카뷸러리를 보시면 기존의 You know I want your love because I love you에서 I가 사라졌는데 이는 카운트 벡터라이저가 기본적으로 길이가 2 이상인 문자에 대해서만 토큰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것은 카운트 벡터라이저는 단지 띄어쓰기만을 기준으로 단어를 자르는 토큰화를 진행하고 백오버스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는 영어의 경우에는 띄어쓰기만으로 토큰화가 수행되기 때문에 딱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어에 이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적용하면 제대로 백오브 월즈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불용어는 자연어 처리에 있어서 크게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단어를 말합니다. 불용어를 포함한 채로 백오브 월즈를 만들게 되면 문장에서 크게 의미를 가지지 않는 단어인 불용어가 높은 빈도수를 가지게 돼서 불용어가 그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용어를 제거하고 난 후 백오버스를 만드는 것이 자연어 처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전 파트에서 저희가 사이클런의 카운트 벡터라이저를 이용해서 백오버스를 만들었는데 카운트 벡터라이저의 불용어를 지정하는 하이퍼 파라미터인 이 스탑월즈의 불용어를 지정해주면 불용어를 제거한 백오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서 예시를 확인해 보면 the, on, is not 이렇게 5가지를 불용어를 지정해서 실제 백오버스와 단어 인덱스에서 불용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태희님께서 DTM과 TF-IDF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DTM과 TF-IDF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DTM은 백오브 월즈를 바탕으로 확장되었고 TF-IDF는 DTM으로부터 발전한 개념이기에 카운트 기반 표현 방법이 앞선 표현 방법의 어떤 한계를 극복하면서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면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DTM은 쉽게 말해 여러 문서에 대한 백오브 월즈의 결합입니다. DTM은 Document Term Matrix로 한국어로는 문서 단어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발표에서는 DTM이라고 통일해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DTM은 여러 개의 문서에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를 행렬로 표현한 겁니다. 다루고자 하는 문서가 여러 개일 때 각 문서에 대한 여러 개의 백오브 월즈를 정리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DTM의 햄과 열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DTM의 햄과 열을 반대로 선택하면 TDM이 됩니다. DTM이든 TDM이든 서로 다른 문서를 비교하기 위한 단어 표현 기법입니다. 이 DTM을 활용할 때 다큐멘트와 텀, 즉 햄과 열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 개발자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DTM을 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개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들을 띄어쓰기 단위로 토큰화를 수행하고 각 문서에 등장한 단어의 빈도를 행렬로 표현하면 아래 이 DTM이 만들어집니다. 이 문서 3을 살펴보면 바나나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따라서 문서 3의 바나나의 벡터 값은 2가 됩니다. 반대로 문서 3에는 과일이라는 토큰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서 3의 과일이의 벡터 값은 0이 됩니다. 이렇게 DTM은 문서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수치화합니다. 또 매우 간단하고 구현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TM의 한계입니다. 지난 3조 발표에서 카운트 기반 접근의 한계로 희소 문제가 있음을 저희가 같이 살펴봤는데 이 카운트 기반 단어 표현인 DTM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행렬의 칼럼이 영어 사전 속에 있는 모든 단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문서를 살펴보든
대부분의 벡터 값이 0인 DTM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값이 0이 되는 행렬을 두고 희소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 희소 표현은 한정된 메모리에서 담아낼 수 있는 정보가 줄어들어 공간이 낭비되고 계산 리소스가 증가합니다. 물론 이 희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DTM을 활용할 때 이 단어 집합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빈도수가 낮은 단어나 불용어를 제거하고 어간이나 표제어 추출을 통한 단어 정교화 등의 전처리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DTM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 DTM이 단순 빈도수 기반 접근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어에 점수가 동일하게 부여되기 때문에 DTM은 의미 없는 단어로 유사도가 좌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더가 여러 번 쓰였다는 이유로 정치 관련 문서와 스포츠 관련 문서의 유사도가 높게 측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TF, IDF가 등장합니다. 이 중요한 단어와 중요하지 않은 단어를 구분하고 각각의 가중치를 다르게 설정하는 방식을 통해 TF-IDF는 DTM의 단순 빈도수 기반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선 TF-IDF는 Term Frequency Inverse Document Frequency의 약자입니다. 이 TF-IDF는 단어의 빈도와 역 문서 빈도의 곱수로 이루어지며 이 두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가중치 산출 방법입니다. TF-IDF는 모든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하며 특정 문서에서만 자주 등장하는 단어의 중요도는 높다고 판단합니다. 이 TF-IDF 값이 낮으면 중요도가 낮은 것이고 TF-IDF 값이 크면 중요도가 큰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더나 A 같은 불용어는 TF-IDF 값이 낮고 흔하지 않은 단어일수록 TF-IDF의 값이 높게 매겨집니다. 이제 TF와 IDF가 무엇인지 그리고 TF-IDF 값이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TF와 DF 그리고 IDF의 식은 이 문서의 D, 문서를 뜻하는 D, 단어를 뜻하는 T, 문서의 총 개수인 N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TF는 단어 빈도인데요. 이 특정 문서에서 특정 단어가 등장한 횟수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DTM을 좀 살펴보면서 행렬로 나타냈던 벡터의 값이 모두 TF 값입니다. 문서 3에 바나나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기 때문에 행렬에서 벡터 값이 2였던 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그것이 TF 값입니다. 두 번째 DF 문서 빈도란 특정 단어 T가 등장한 문서의 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래 4개의 문서에서 DF 바나나의 값은 2가 됩니다. 문서 2와 문서 3 이렇게 2개의 문서에서 바나나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문서 3에서 바나나가 2번 쓰였지만 이것은 DF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불용어들의 DF 값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서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요한 단어는 DF 값이 작습니다. 이렇게 흔하지 않은 단어일수록 이 해당 문서를 대변한다는 가정으로 이 DF의 값을 IDF 값으로 변환합니다. 발표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해당 개념을 처음 접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흔하지 않은 단어일수록 해당 문서를 대변하는 것은 아닌 경우도 있지 않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이 해당 과정은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채택되었습니다. 마지막 IDF는 DF를 활용한 식이지만 IDF가 DF의 단순한 역수가 아니라는 점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만약 단순 역수로 DF를 분모로 활용한다면 총 문서의 수가 커질수록 총 문서는 앞서 살펴봤듯이 n이었죠. 총 문서의 수가 커질수록 문서의 총 개수, 이 IDF 값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IDF는 로그를 활용합니다. 우선 좀 식을 살펴보겠습니다. IDF는
df에 1을 더해 분모로 보내고 문서의 총 개수를 분자로 한 식의 로그를 씌운 값입니다. 따라서 IDF는 df의 단순한 역수가 아니라 df에 반비례하는 수라고 합니다. 분모에 1을 더하는 이유는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특정 단어 t가 전체 문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경우에 1이 없으면 분모가 0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IDF 식에서 로그를 사용하는 이유는 아래 표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문서의 개수가 100만 개고 로그의 밑이 10이라는 상황을 가정한 표입니다. 이때 IDF는 df가 1일 때 6, 100일 때는 4, 내려가서 100만일 때는 0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로그를 씌우지 않은 값이라면 단순한 역수가 돼서 df 값이 1일 때 100만, 쭉 내려가서 100만일 때 1 값이 나옵니다. 실제 자연어 처리 프로젝트에서 활용하는 문서의 개수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IDF가 단순 역수가 아닌 로그를 씌운 값으로 정의된 이유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TF, IDF 값이 어떤 식으로 산출되는지를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장 오른쪽의 노란색 표가 DTM 예시에서 살펴봤던 단어들의 IDF 값을 구한 것입니다. 우선 여기서 로그가 아니고 LN인 것은 이 자연 로그를 대부분의 패키지에서 기본적인 설정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반드시 이제 자연 상수 2를 밑으로 사용하는 자연 로그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이것은 IDF 계산에서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사과와 바나나의 IDF 값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나나의 IDF 값은 0.287682, 사과의 IDF 값은 0.693147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나나의 IDF 값이 사과의 IDF 값보다 훨씬 낮은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IDF가 여러 문서에 등장한 단어의 가중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초록 색깔 표는 TF IDF 값입니다. 이것도 이제 바나나와 사과의 TF IDF 값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문서 1에만 사용됐고 그 문서에서도 단 한 번만 사용됐던 사과의 TF IDF 값은 TF가 이게 1이었기 때문에 TF IDF 값이 IDF와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바나나 중에서도 문서 3에 있는 문서 3의 바나나의 TF IDF 값을 살펴보면 이때 문서 3의 바나나가 두 번 쓰여 TF 값이 2였기 때문에 TF를 곱한 IDF 값은 0.575364로 IDF 값의 2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TF와 IDF가 특정 문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로 판단하면서 여러 문서에 걸쳐서 자주 등장하는 여러 문서에 걸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은 단어로 판단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진님께서 DTM과 TF-IDF의 구현 및 사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DTM과 TF-IDF를 이제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시로 이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문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이제 단어 복화라는 단어를 변수를 이제 생성을 해볼 건데요. 닥스 안에서 이제 문장 하나하나씩 이터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문장을 이제 공백을 기준으로 잘라가지고 셋을 통해서 이제 중복되는 부분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통해서 복화 자료 변수를 이제 구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가 TF, IDF, TD-IDF 값을 구하는 함수를 정의해 보았습니다. TF는 이제 문서 뒤에서 단어 T가 등장하는 횟수를 말하고 D 카운트를 이제 호출함으로써 구할 수 있습니다. IDF는 이제 다음과 같은 로그 값을 구하는 함수로서 어떻게 구하는지 살펴보면은 이제 포문을 통해서 문장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는데 문장에 어떠한 단어 T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그 개수를 df에다가 이제 더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그 값을 통해서 반환값으로 로그 값을 출력해줍니다. tf, idf의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구했던 tf와 idf 함수를 다시 호출해서 그 값들을 곱함으로써 구할 수가 있습니다. tf 저희가 방금 전에 이제 정의한 함수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tf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포문, 가장 밖에 있는 포문을 보면은 이제 n이 그 문서의 총 개수인데 문서를 이제 하나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그 전에 이제 리저트 그 리스트에다가 이제 빈 리스트를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포문을 통해서 복화 안에 있는 단어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순회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t에다가는 이제 복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저장을 하게 되고 tf 함수를 호출함으로써 그 값을 이제 리조트 끝부분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이제 오른쪽 결과가 보여주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포문이 이제 아래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그 안에 있는 포문이 이제 가로 방향으로 진행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판다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자료를 이제 선언을 하게 됩니다. IDF 값은 이제 저희가 로그 1 플러스 TF T분의 N 값을 계산하는데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단어만을 이제 순회를 합니다. 이때 단어를 T에 전환한 다음에 IDF 값을 계산한 뒤에 그 결과를 리조트에다가 이제 뒤에 이어붙이는 형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통해서 이제 값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과 같이 이제 컬럼을 지정을 해주고 이제 인덱스를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지정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TF, IDF는 TF와 IDF를 곱한 값인데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TF를 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문서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순회를 하고 리조트도 이제 빈 리스트를 먼저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닥수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추가를 해주고 뒤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복화를 순회를 할 건데 마찬가지로 T에 복화가 저장된 다음에 TF, IDF 함수를 호출해서 그 값을 저장을 시킵니다. 밑에가 결과값인데 이제 결과값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먹고라는 단어의 경우에는 문서 1과 2에서 한 번씩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값이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바나나의 경우에는 문서 2와 3에 존재하는데 문서 2에서는 한 번 등장했고 문서 3에서는 두 번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값이 두 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TF, IDF 값도 두 배만큼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킨원을 통해서 DTM과 TF, IDF를 구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이킨원에서는 IDF를 구할 때 이제 분자값과 여기 일반 항에 1을 더합니다. 각각. 그래가지고 이제 0이 되는 것을 방지하게 해주고 마지막에 L2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오버피팅이 되는 것을 조금 더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제 아래와 같이 코퍼스의 데이터 문장들을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카운트 벡터라이저라는 클래스를 통해서 DTM 값을 구할 겁니다. 그럼 fit 트랜스폼을 통해서 DTM 값을 구하고 toArray 메소드를 호출해서 그 값을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결과를 보면은 이제 매트리스 형태로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까 봤을 때 매트리스 형태였는데 왜 또 toArray를 통해서 매트리스로 변환을 하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카운트 벡터라이저는
이제 compressed sparse raw matrix라는 CSR이라는 자료 구조를 통해서 행렬을 저장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근데 이걸 왜 하는 거 하냐면은 이제 행렬 자체가 0값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까 태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뭔가 공간에 대한 메모리 비효율성이나 아니면 나중에 행렬 연산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다른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이제 희소 행렬을 저장하고자 하였고 여기서는 이제 CSR을 통해서 저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장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제 앞에 부분은 행 부분이고 뒤에 부분은 열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 여기서도 보면은 0,7 부분에 1이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고 다음은 0,1에 1이 저장되어 있다 0,5에 1이 저장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로우 방향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는 것을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TF-IDF를 살펴보겠습니다. TF-IDF는 이제 저희가 DTM을 구할 때와는 좀 다르게 TF-IDF 벡터라이저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PT랑 트랜스폼을 통해서 이제 그 값을 구하고 투어레이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보기 쉽게 매트리스 형태로 출력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 살펴보았듯이 TF-IDF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TF랑 IDF 값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뭔가 이전에서는 그냥 DTM 값을 구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카운터 벡터라이저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그냥 TF-IDF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값을 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TF-IDF 벡터라이저 안을 살펴보면은 이제 카운터 벡터라이저를 먼저 호출하고 거기 안에 이제 클래스랑 뭐 이런 것들 다 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DTM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TF-IDF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이제 TF-IDF 값을 구합니다. 그럼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이 결국에는 이 클래스 하나를 호출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나 질문 사항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